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경운 출근길에서 전술핵에 대해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의 확장 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라고 발언했지요. 이어 대통령실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확장 억제의 획기적인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 모든 방안들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강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에서 전술핵을 가져오는 것 단 하나의 방법인 것인데 모든 수단과 모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건 결국 전술핵을 받아올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말이 길어진다 이겁니다. 상식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적인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건수를 남한에, 그것도 윤석열 정권에게 전술핵을 준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겠습니까? 오죽하면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의 전술핵 배치 주장에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일본 한국 담당 부차관보는 전술핵 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거나 한국과의 핵무기 공유 협정을 지지하지도 않고 한국 대선 후보의 해당 공약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정책에 무지한 것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신장식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미국의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작년 9월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입니다. 이 공약을 발표한 사람이 미국의 정책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미국 국무부 마크 램버트 부차관보는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이후 윤 후보는 전술핵 배치 공약을 전면 삭제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또 따져보고 있습니다. 어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윤 대통령이 밝힌 입장입니다. 전술핵 배치를 어떻게 진행할지 용산과 여당이 깊이 공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논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뒷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존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 조정관은 한국 정부가 전술핵 배치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의 입장과 희망은 한국 측이 말하도록 하겠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이고 외교적 길을 가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즉답을 피했다. 뉴스원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외교적 수사를 걷어내면 백악관의 입장은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왜 백악관에게 물어보나요? 그건 용산에 물어보세요.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서 전술핵 배치 안 합니다. 후보 때도 이해 못하고 전술핵 하더니 또 그러시네 라고 해석이 되는데 제가 삐딱한 건가요? 무엇이 신중한 답변이고 무엇이 짜증과 조롱인지 구분이 안 가세요? 문해력 교육이 필요한 쪽은 어디인가?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예비역 장군 출신의 한설 교수도 이렇게 밝혔지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국민의힘이 북핵 대책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 전술핵 재배치 혹은 핵 공유와 같은 주장을 한다. 아직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은 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으나 상황을 보건대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와 같은 주장으로 나갈 것 같다.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는 말은 쉽지만 그 뒤에 복잡한 배경들이 있다.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고 선제타격 운운하고 집권정당의 실력자들은 국제안보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식견도 없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한다. 이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그 주변의 전문가랍시고 조언하는 자들의 수준 또한 그 나물에 그 밥이기 때문일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무기 감축 협상을 파기해야 가능한 일이다. 전술핵 폐기는 1991년 미국과 러시아 간에 체결한 전략 핵무기 감축 협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미국은 1991년 스타트 협정 체결 이후 2년에 걸쳐 전술핵 무기를 자발적으로 감축했다. 당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1991년 9월 대통령 핵구상을 발표하고 독자적으로 전술핵 무기를 감축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있던 전술핵 무기도 감축한 것이다. 당시 15,000개에서 2만 개 이상의 전술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도 미국의 조치에 부응하여 같이 파기했다고 했으나 2004년 육군 보유부는 보유하고 있다며 전술핵 무기는 스타트 협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만일 한반도에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하게 되면 미국은 자신들이 추진해온 핵군축을 스스로 파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한국의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하기 위해 미뤄간 핵군축 협상 노력을 모두 무위로 돌려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최근 들어 러시아와 맺었던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의 폐기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26년에 만료되는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은 연기될 것인지 아니면 종료될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만일 미국이 2026년에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을 폐기하면 세계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멸망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만일 2026년 이후에 미국이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을 폐기하고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다면 한국은 러시아의 직접적인 핵무기 공격 위협에 놓이게 된다. 여우 피하자고 호랑이굴에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핵 공유도 다르지 않다. 현 시점에서 미국이 한반도에 핵을 배치한다면 중거리 핵무기밖에 없다. 미국은 러시아와 맺었던 2018년 10월 중거리 핵무기 협정을 폐기했다. 그 이유는 INF 협정의 대상이 아닌 중국이 중거리 핵무기를 배치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핵전력이 열세에 놓였기 때문이다. 2018년 말 INF 협정 폐기 선언 이후 미국은 중거리 핵무기 배치를 고민했다. 후보로 떠오른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핵무기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서 자국의 중국을 겨냥하는 핵무기 배치에 부정적인 여론이었다. 가장 가능성 있는 곳이 한국이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된다는 이유로 핵무기를 배치하면 되는 것이다. 명목은 핵 공유가 될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 핵무기를 배치하면 중국을 매우 효과적으로 위협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북한을 대상으로 핵 공유를 하자고 하겠지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무기를 배치하려고 할 것이다. 핵 공유를 한다고 해서 한국의 의도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핵 공유는 말이 그렇다는 것이고 핵무기 사용에 대한 최종적인 통제는 미국이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자신의 운명을 한국의 손에 맡길 일은 없다. 핵 공유를 하여 핵무기가 남한에 배치된다고 해서 그것이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북한은 핵항모 레이건호가 동해에 진입했을 때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핵무기를 남한에 배치한다고 해도 미국이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을 핵무기에 맞으면서 한국을 위해 북한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있는 것이다. 핵 공유는 미국에게는 다시 없을 이익이 될 것이고 한국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당연히 러시아는 한국에 있는 핵공유 기지를 핵공격 표적화할 것이다. 핵은 핵으로 공격한다. 한국은 러시아의 직접적인 핵공격 대상이 된다. 한국의 위기는 거기에서 거치지 않는다. 러시아보다 더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되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 이제까지와는 다른 수준의 다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북경과 상하이 그리고 바레만의 주요 지역에 한국에 배치된 핵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은 중국으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당연히 한국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강경 대응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즉각 한국과 국교 단절과 같은 조치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누가 자신의 목에 비수를 겨루고 있는 자와 친구를 하겠다고 하겠는가? 한국의 경제가 붕괴될 것이면 물론 중국의 직접적인 핵미사일 위협에 놓이게 되면서 안보 상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것이다. 사드 배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중국에게는 생사의 문제다. 핵 공유를 해서 한국에게 유리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핵 공유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한심한 것은 그런 주장을 하는 국민의힘 대표적인 정치인인 유승민, 홍준표, 정진석 같은 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다. 아무리 무능하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에도 안보와 관련된 지식인들이 있을 텐데 이런 초보적인 사실 확인과 입장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안보를 중시한다는 말을 하면서 한국의 안보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는 것이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불길한 예감이 든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은 또 어떨까요? 북한에 이어 남한까지 핵무장이 된다면 일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본 역시 핵무기 반입에 명분을 줄 것이고 그렇다면 그야말로 한반도가 화약고가 아닌 핵분열고가 된다 이겁니다. 이러니 기시다가 말한 윤석열의 솜씨에 일하냐는 말도 나오는 것이겠지요. 경의 분탕질이 지속적으로 일본에 이익이 되는 바로 그 솜씨 말입니다. 지난 현무미사일 추락으로만 알았던 강릉미사일 건이 실제 우리 군이 쏜 에이테크스 미사일 한 발마저도 동해에 떨어져 실종됐다지요. 그러니까 북한에 압도적 대응을 하겠다며 발사한 미사일 2발이 모두 실패했고 더 나아가 골프장이 아닌 12만 리터 유류 저장고 옆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시의 적군이 제일 타격 지점이 전투기가 이륙하지 못하도록 활주로와 유류 저장고를 폭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갖고 있는 미사일로도 대응을 못하는 이런 수준의 정부에 미국이 뭘 준다고요? 미국 외교 전문 싱크탱크가 이미 분석했던 미국이 감당 못할 새로운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라는 윤석열에게
뭘 준다고요?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 회생불능의 지지율 속에서 꺼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의 안보, 불안과 공포 조성 말고 있겠습니까? 경정권 퇴진운동이야말로 굳건한 안보 확립이자 평화운동이자 독립운동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